네,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S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답변을 주시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예, 좀 긴급한 질문들이 좀 보여가지고 요거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는 바로 어저께 영상이었어요. 어저께 영상인데 이제 우리 부산 사나이님께서 예, 장문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부산 사나이 안녕하십니까? 영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락잔금은 22년 10월 7일 납부하였고 작년에 낙찰 받으셨네요. 사업자 등록증은 22년 10월 27일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 뭐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자, 질문. 1, 2, 3년도. 응? 이게 뭘까요? 어쨌든 23년도인가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매받은 부동산 관련하여 부동산 법무비용, 취등록세, 경락대출, 지급이자 등 그 외 경비 지금 현재 강제집행일 에? 아직도 이게 명도가 안 됐어요? 강제집행 비용, 예, 열세 타공 비용, 상기사항 장부에 기장을 해도 되는지요? 그럼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모든 걸 기재하세요. 예, 기재하시고요. 어떤 경비로 인정이 거의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기재를 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증빙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이 사업자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 뭐죠? 보일러, 아니면 샤시 이런 것만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물론 여기 나온 기본적으로 법무비용이라든지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빼주죠. 예. 근데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빼주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자, 개인이 했을 경우에. 근데 보일러도 보일러도 수리한 거는 경비 인정이 안 돼요. 교체한 거는 경비 인정이 돼요. 인테리어는 경비 인정이 안 되는데 샤시를 교체한 거는 경비 인정이 돼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업자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사업을 한 거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들은 지출로 인정이 잡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완전히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질문 1이었구나. 그죠? 원룸의 집행 견적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업체에 전화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원룸의 집행 견적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룸의 강제 집행 견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서 업체에 전화하면 비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업체?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강제 집행을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그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 보통 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이, 저기 한 두 개 정도의 용역 팀이 있습니다. 예, 두 개 정도의 법원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 개 팀 뭐 일정에 맞춰가지고 빈 날짜를 골라가지고 강제 집행을 보통 이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뭔지 알죠? 할인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컨테이너 3개월 보관료도 한 달에 뭐 20만 원 정도? 예,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뭐 사다리차, 아니면은 뭐, 뭐예요? 요런 거, 짐 싣고 가는 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용달차 이런 거,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줄이려면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요게 짐이 사실 컨테이너를 2대 정도 필요한 물량은 아닌데 일부러 막 2대에 맡기려고 해요. 예, 2대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편하게. 예, 이삿짐 센터, 아니 그 어디야?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그 컨테이너 보관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도 한 개보다는 2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게 하는 게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딱 봐가지고 한 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글쎄요, 이거를 줄이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 이 쇼부가 안 됩니다. 그죠? 자, 전문 용어 나왔어요. 쇼부. 그죠?
또 질문 세 번째, 임대차 계약할 때 사업자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글쎄요, 이게 법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법인 사업자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냥 개인이잖아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계약을 해도 개인 사업자로 한 거하고 뭐 진배 없어요. 같은 거예요.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업자로 계약이 된다면 장부상에 기장을 하여도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로 계약이 된다면 장부상에 그럼요. 모든 건 다 기록을 해야죠. 그죠? 사업자로 하든 안 하든. 자, 다섯 번째, 차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집행비용과 열세 타공 비용도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그럼요. 강제 집행했으면 강제 집행 비용 인정되죠. 자, 고객님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 주셔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낙찰 후 진행 과정 해가지고 아파트 편, 예, 그거 했을 때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비사랑님께서 예, 구독합니다. 처음으로 아파트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300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공용 부분만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자, 아파트 관리비가 300 정도 미납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300으로 끝나지 않죠. 사실 이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분이 명도되려면 내가 일단 잔금 납부를 해야 그 가운데 또 명도가 이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낙찰받고 내가 잔금 납부하기까지도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 언저리에 명도하고 이러다 보면 한 또 3달 걸린다고. 그러면 300이 아니라 그 3달치까지 포함을 하면 보통 뭐 한 20몇만 원 하니까 그러면은 한 400만 원가량 정도 내가 감당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염두하고 낙찰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공용 부분만 납부하면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럼 400이라고 칠게요. 총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그러면 여기서 공용관리비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보통? 음, 뭐 개인이 사용하는 게 거의 다고 공용관리비는 얼마 안 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80%가 공용관리비예요. 예, 심한 경우는 8, 90%가 공용관리비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미납관리비를 거의 여러분들이 낼 가망성이 높겠다라고 염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공용과 전용이 반 50대 50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8, 90%가 공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돈일까요? 이게 의무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내고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낙찰받자마자 내려고 하지 말아요.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임차인하고 명도 협상을 합니다. 뭐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이사비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이제 이사 가는 당일날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일날 짐도 빼주고 이제 명도가 된 것을 집을 내가 이제 인도받게 된 것을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비밀번호를 바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이사비를 드려야 돼요. 그 전에 막 미리 달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미리 주면 큰일 납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서 저희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요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러고 나서 그때 뭘 얘기해야 돼요? 공용관리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관리비 얘기해야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이거 이사비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몰랐는데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그 관리비 밀리셨다면서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일부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자, 이사비로 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관리비 안 내시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예, 요런 순서로 낙찰 후 진행 과정 아파트 편에서 빌라 같은 경우는 이 관리비에 대한 이슈가 없는데 아파트는 이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명도 대상자에게 명도 대상자는 알아요. 본인이 안 낸 것도 아는데 어디서인지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 아, 그런 건 낙찰자가 낸다고. 예. 근데
참 우리 입장에선 슬프잖아요. 그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게 낙찰받았으면 주세요. 주세요 그냥. 예, 줘도 되는데 줘도 되는데 예. 이게 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막 그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 뭐라 그래? 요즘 막 거래가 막 거의 뭐예요? 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낙찰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죠? 물론 입지가 별로이고 요런 아파트는 뭐 많이 싸게 낙찰되지만 좀 괜찮은 편에 있는 것들은 조금 약간 요즘에 정말 저렇게 써야만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실제 시세대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 요즘 속상하지 않아요? 입찰은 들어갔는데 그 초보자 한두 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벌어지잖아요. 근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어, 이게 그냥 일반 거래로 사면은 60%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죠? 비규제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60%밖에 안 나오는데 경매로 사면은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돈을 빌려줘요. 지금 감정가보다 보통은 낙찰이 낮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주택자여도 60%를 대출받고 사는 게 아니라 80%를 대출받고 매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로 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일반 거래로 나 여기 꼭 이사 가고 싶었는데 마침 경매가 나왔어. 예. 근데 가고 싶은데 60% 대출이라서 못 갔었는데 80%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낙찰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약간 요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맞물렸어요. 또 어떤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반드시 낙찰 받아야 또 그분들이 수수료를 버니까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써가지고 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요런 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요런 것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입찰가를 작성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25평 사는데요, 옆에 32평 아파트로 너무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1,500만 원이 있어야 돼. 근데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사를 못 갔다니까요. 예. 처음에는 넓은 줄 알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살림살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집이 좁아 안 좁아? 좁잖아. 예. 그러다 보면 옆에 그분들한테는 이게 기회라니까요. 아이고 그냥 뭐 100만 원만 싸게 사도 그게 어디예요. 아무도 안 깎아주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요즘에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분묘 있었던 그 지분 물건 2천에 있는 거 그거 소개할 때 이제 질문 내용인데요. 자, 이 얌얌 이 얍얍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분묘치곤 많이 비싸네요. 근데 지분 낙찰이어도 묘가 있으면 분묘 사용 지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시죠? 네. 지분 낙찰이어도 만약에 거기 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내 입장에선 부당하게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사용료도 안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묘를 만약에 그분들이 그 묘를 지금 갖고 있는 가족들이 나한테 안 팔겠다. 안 팔겠다가 아니라 내 땅을 안 사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어, 그러면 내 땅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니까 지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요청해가지고 서로 합의 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요. 예, 요거를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 이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높인 상태에서 좀 적용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월세 비용, 월세 그 치료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또 이게 법적 근거의 효력 때문에 또 그래요. 자,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죠? 자, 이분이 그걸 꾸준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꾸준히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분묘기지권 행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시킬 수 있어요. 예. 분묘 기지권을 행사하면서 이거 내 거 옮기게 하지 마라. 내가 치료 줄 테니까. 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그 근거로 여러분은 분묘기지권을 상실한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빨리 이제 옮기세요. 라고 강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빨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그걸 처리할 때까지 그 모든 치료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당연히 그걸 철거하는 것도, 그죠? 이장하는 개념이겠죠? 그것도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비용을 부담해서 굳이 옮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요거는 지분이잖아요, 지분. 자, 전체 토지가 있는데 위에 묘지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돼. 이거 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분의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분이었을 때는 어때요? 그거만큼에 대한 걸 내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만큼에 대한 어떤 철거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애매해요. 요게 애매해요. 그리고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또 그런 효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아마 50%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예. 내가 이거를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50% 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자가 동의를 했을 때만이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초보자분들 많이 헷갈리려나?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히 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뭐 일어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거 낙찰 받아도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준다면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얘기했죠? 그러나 50% 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움직였을 때요. 근데 지금 아까 봐봐. 이거 봐봐요. 이 사건 기억나요? 아마 5분의 1씩 가족들이 갖고 있었는데, 누구예요? 그 예전에 17년도에 낙찰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또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쳐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50%가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가족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사안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소하고 나서도 사용료 안 준다면 파묘나 강제 이장할 수 있나요? 요거 이제 답변 드렸고요. 아니면 경매로 지분 경매를 해야 하고 추가 낙찰 전체를 받게 된다면 무덤 이장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예,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절차들을 겪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요거 말고 제가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떤 분께서 몇 분이나 얘기했어요. 몇 분이나. 미국에 계신데 또 어디 싱가포르에 계신데 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 꼭 백폭션에서 만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예, 저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화면 좀. 예, 지금 여러분 사실 미국에 계시고 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 계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예, 이게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부동산을 사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예,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강달러죠. 지금 시기가. 응? 강달러가 뭐예요? 달러의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옛날에 막 1100원이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1달러에? 뭐 1050원 뭐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나 지금 건 안 봤네. 우리 막 1400원대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응? 1300원대인가? 환율이? 궁금하네. 지금 어떻게 되지? 응? 여러분 아세요? 지금 건 나 요즘에 못 봐가지고, 지금도 1326원이네, 환율이. 지금도 1326원이에요. 예. 이렇게 달러가 강할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만약에 다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다시 1,100원이나 1,0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1,000원 이제 초반대 1,000 몇십 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집값이 아무 움직임이 없어도 그냥 나는 엄청나게 2, 30%를 버는 거예요, 집값으로. 10억에 샀는데 12억, 13억이 되는 거라니까, 갑자기. 달러잖아요, 달러. 자, 지금 1,326원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1,700원 갈까요? 아, 그럴 일 없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주식 다 그냥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려 이제 적정선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1,100원 되고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려오자마자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달러로 살 때에는 어떻게 된 거죠? 10억에 샀는데, 예? 내가 이거, 나중에 지나면은 이게 13억 정도가 돼 있는 거야. 그냥 돼 있는 거야. 오르지 않았어도. 자, 봐봐요. 그때 우리 막 1,400원대 막 찍고 막 이랬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응? 금리 막 오르고, 막 연준은 올리고, 막 환율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1,400원대 그때 막 이었을 때,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막 빠지고 그랬죠. 그럼 이때 사놨으면, 작년 12월에 사놨으면 최고였지, 최고였지. 제가 12월 달에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사라 그랬잖아요. 경매로 그때 막 3억 싸게 낙찰되고 막 그랬잖아요. 몇 주 안 남았다고 또 얘기하지만 몇 주 안 남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예. 지금 해외에 계신, 지금 달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와가지고, 이게, 이제, 환치기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기회죠, 기회.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 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강남 3구는 이미 지금 뭐 들썩이고 있죠. 예. 저기 누구야, 우리 그 아는 또 제 이제 지인이 그때 저한테 상담했던 거 기억나요. 그 송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한체대 그 대각선에 있는 거, 예? 그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거, 예, 그거 분양 받을 때 내가 이거 받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우, 그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하고 난리 났대. 음, P 2억 붙었는데 팔 생각 없냐고. 예. 전화 왔더라고. 이거 P 2억 붙었다는데 지금 팔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라고. 그죠? 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지. 그걸 왜 팔어, 그거를. 그걸 왜 팔어, 그거를. 그죠? 예,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둔천 주고, 예, 둔천 주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니,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내년쯤에 가니까 뭐 얘기했는데, 내년에 오더라도 지금 빨리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예, 지금 사놔야 돼요. 예, 지금 달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사놔야 돼, 지금. 지금이 기회야. 여러분 항상 그랬어요. IMF 때 그랬고, 리먼 사태 때 그랬어요. 그때 이게 환율이 얼마나 올랐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기사들 보면 그때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막 투자 세미나 막 열고 그랬어요. 한국 가자 뭐 이런 기사 뜨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알랑가 몰라 왜 한국 거 사야 되는지 알랑가 몰라 그죠 여러분? 예? 지금 점점 경매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오신다고 하시고 싱가포르에서도 오신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저기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예, 우리 김원희 회원님이라고. 예, 또 오자마자 또 다가구 낙찰 하나 받고 또 두 번째 다가구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야, 이제 외국에 계신데 거기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빨리 이거 다가구 하나 몇 개 마련해 놔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고민하다가 그냥 이효리 얘기 듣고 그냥 고민하지 마. 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낼름 날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낙찰 받아버렸어요. 멋있죠? 지금 두 번째 또 준비하고 있어. 멋지죠? 예, 그쵸.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둔천주공, 아유,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방송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꾹 누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시세 보면서 조금씩 빼고 있어요. 이암냠님, 이암냠님 모셨네. 아까 댓글 주신 주인공이시죠?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주 뵐게요. 크리스티나 오셨네요. 크리스티나 오셨어요. 예, 이태리 분이신가? 크리스티나 오셨어요. 소담님 강남에 분양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언제 되나요?
왠지 할걸요? 분양 검색하면 홈페이지 가면 다 일정 나오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진님 안녕하세요. 지각했어요? 괜찮아요. 저 자주 올렸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죠? 멘토님 세미나 가서 사인도 받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나봐요. 네. 자, 아이고, 내가 아까 환율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이게 답변을 올려주셨어요. 1326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태희 언니 또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고요. 바티칸님께서 반갑습니다. 바티칸님 진짜 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암냠님, 방금 전 그냥 영상보다 궁금해서 쓴 건데 바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우리 비니비님,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유지경성님 처음 듣네요. 오, 예, 유지경성님, 네. 경제육 자유를 위해서 베프 강의 열심히 열강하고 있어요. 그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심태경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기 애터미니 매일 아침 굿모닝 경매 들으며 마치 경제복음처럼 느껴집니다. 경매복음, 경매복음. 저도 결단했습니다. 예, 경매 멘토 이성재 회장님처럼 회장님은 아니고요. 그냥 이멘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경매도사 되어 5년 내 억망장자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기 애터미니 가능합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억망장자 됩니다. 예, 꿈꾸는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 놀부가 왜 부자로 살았을까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죠?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욕심을 살면서 누가 많이 갖게 되죠? 첫째가 많이 갖게 돼요. 둘째가 많이 갖게 돼요. 셋째가 많이 갖게 돼요. 그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항상 우리 소년지님도 그렇고, 호야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아유, 경수년님께서 맨날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보랏빛 미소님, 해피스푼님, 권정희님, 아이고, 제이스케이님, 진짜 많은 분들께 항상 인사 주시느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예,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